자, 11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입니다. 정비사업시행에서 이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인데 이 부분도 곧잘 나오니까 암기합시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야 돼.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그러면 첫 번째,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평소에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첫 번째, 기, 수, 환, 관, 그리고 혼용. 자, 기반인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전불부 수용과 우선 공고,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 혼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만 써놓고 의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쓰면 의한다. 두 번째, 재개발. 재개발은 얘는 관리 처분계가 환지인데 무슨 문제가 나오면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에 의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관리 처분계에 의할 수 있다? 그러면 되지. 관리 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그거는 되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저 정도 말면 충분하다고. 세 번째가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딱 하나, 관리 처분계획에 의한다. 네 번째, 도시환경은 환 아닙니까? 관리 처분계획 환지 방식에 한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는 시행자하고 건축물은 소유자가 하는 것. 여덟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관리처분계획하고 여기 있는 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 오피인데 그때 오피는 어디서만 가능하다?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가능하면 한 장 넘어가야 돼요. 준주거하고 상업만 가능하면 오피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 맨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미분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미분양을 좀 탈피하려고 편법으로 오피스텔 때 할 수 있게 해도 오피스텔 때. 근데 오피는 아무 데나 하지 말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오피도 좀 하되 오피 면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 좀 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수, 환관, 혼용. 재개발은 관환, 재건축, 관, 도시환경, 관환. 주거환경 관리는 기, 가로주택 정비는 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정비사업 이제 시행자하고 시공자 잡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누가 하냐,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 받습니다.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자,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얘들하고 공동으로 할 거냐. 누구랑 단독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단독한다. 내가 바쁘면 주택공사 등 지정한다.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만들어서 단독을 하든가, 혼자 하기 힘들면 얘들하고 민간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이 말이 나오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동의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본인이 바로 동의 없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D 가지고는 한 번도 이게 개정되고 D는 한 번 쓴 적 없고, 여태까지 함정이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동의를 받으려면 똑바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 이 부분이요. 동의 제대로 받든가 받지 말든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그런 동의 없다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원수가 직접 하든가, 시장원수가 주택공사, 시장원수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공동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 긴급이면 동의 없이 시장원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재개발은 누가 하냐? 그러면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간단해. 조합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되 조합이 소유자 과반수, 이것도 동의가 나오면 공동할 때는 과반수요.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이나 공동, 시장주택공사 등 공공, 민간하고 공동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재건축은 거의 똑같아요.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공동을 하는데, 공동하려면 과반 도입 받아서 시장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원. 그러니까 재건축은 신탁회사하고 감정은 없어요. 신탁회사, 감정은 없고, 민간하고도 하되 신탁, 감정은 아직 없다는 얘기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누가 하냐 그러면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또는 공동이다. 조합은 과반수,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원, 얘는 또 다 들어가서 공동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자, 기로 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게 할 수도 있다. 가로혜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는데,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누구냐? 시장주택공사 등,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와, 얘는 또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D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뒤쪽이. 누구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개념됐으니까 몇 번 써보고 주의할 것은 얘 주의하지. 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만 한다? 틀렸다. 안 만들 수도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여기까지 암기는 누구든지 다 해요. 이거 누구든지 다 하고, 이거 누구든지 다 하고,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단 해가지고 단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지정 개발자 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있는데, 여기까지는 암기하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25일 때 한 문제가 딱 나거든요. 당분간 한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지문 하나는 계속 던져요. 지문 하나 던지면 몰라도 문제 풀리니까 여기까지는 잡아주라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예외적으로 조합을, 소유자를 무시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경우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잡아줘야 나중에 문제 풀어서 연습해서 맞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몇 번 써봐야지. 몇 번 써보고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런 데서 좀 만나지 말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내년부터는 밖에서 만나자고.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차도 한잔 하면서 밖에서 만납시다. 올해까지는 여기서 만나고. 자, 넘겨보게 되면 114페이지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주의 있잖아요. 주의가 옛날에 시험에 잘 났거든요. 옛날에 문제가 쉬웠죠.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한 번은 국장, 그 다음에 시도, 국장, 시도 번갈아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또 모르죠. 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국장 아니면 시도, 걔들은 절대 안 돼. 밑에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한다. 기억하시고, 3번, 정비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잘하면은 지문 하나 나올지도 몰라요. 절대 중요한 제도가 아니요. 이것은 무슨 제도냐 그러면, 자, 읽어보고 있다 없다니까 이런 거 있다. 여기 봐요. 자,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시행자 사업 시행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돼요. 곧잘 중단돼요. 정비사업은. 근데 정비사업이 도시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중단되면 문제점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이때는 시장군수가 나섭니다. 시장군수가 나서가지고 내가 직접 시행한다. 아, 내가 바쁘다.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얘도 바쁘네.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저 시행자를 대신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대행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대신해서 시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썼겠죠. 비용을 누구한테 달라고? 당연히 시행자한테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구상권이 발생되는데 얘들이 안 줄 줄 모른다고.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시행자 몫에 해당하는 토지금이 있다고. 이거를 미리 비용에 대한 청구로서 미리 뭐 해놓는다? 압류해놓고 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혹시 지문 하나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겁니다. 소유자나 조합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원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냐 물어본다고. 있다요.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군수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있다요.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 제에서 시행해 갈 수 있다.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대행제도가 있다. 그것만 알면 되고 더 자세할 필요가 없고. 4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자 조합이 한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시공자 선정은 여기를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이 사업을 누가 하냐 따라 가지고 누가 첫 번째 누가 하냐 조합이 한다. 조합이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 두 번째 이렇게 소유자가 할 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 세 번째 예를 물어보죠. 예를 갖다가 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수, 주택, 공사 등이 할 때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첫 번째 조합은 여기 있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이 먼저 나오죠. 뭐라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하는데 이것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입니다.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명이 안 돼요. 조합원이 100명이 안 되면 그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걸 갖다 찾으라고. 이런 걸 갖다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하는데 선정 방법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근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그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몇 번 써봐야 되는 것은. 자, 그럼 두 번째 도시환경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 안 만들고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시공자 선정 시기는 이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하되 선정 방법은 그냥 규약이에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라고? 먼저 시행자를 밝혀라. 그래서 누가 시행자다?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여기 조합은 없어요. 조합 없다고. 조합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 처리할 때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개인 의견 들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드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대표 만들어라. 또 뭐가 있냐?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어요. 주민대표의 토지소유자 전체 회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민들 스스로 여기에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공자를 추천해. 시공자를 추천하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겠다 이 얘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소, 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누가 시행자를 밝히라.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주민 대표나 토지소유자 전체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지문 하나도 나오고 최근에는 한 문제가 떡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말도 안 돼. 이해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건 알겠죠. 그럼 어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암기하죠.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시공자 선정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빠졌으니까 씁시다. 시공자 선정 거기에다가 맨 위에 시공자 있잖아요. 시공자 옆에다가
시공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 써놔 이렇게.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 시공자 선정하면서 계약서 쓸 거 아니요. 그때 기존 건물 철거 공사도 네가 한다. 라는 계약서를 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누가 철거하냐? 시공자가 철거한다. 시공자가 기존 건물 철거하고 건물 또 새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 누가 하냐 이것도 물어보니까 시공자는 기존 건물 철거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행 방식하고 시공자 받고 그럼 이제 116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을 한 문제 필수 그려야 돼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추진위원회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자 토의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추진 만들려면 토의등 소유자 과반 동의받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서 시장소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포인트 3개요. 하나 만든 거 빨리 만든다. 과반수. 글자 5개 5인 이상 시장소 승인. 그리고 그 밑에 박스 1번 중요 1번 2번 안 중요 1번 중요 가로대 정비사업은 다 해봤자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추진이 만들면 시간 걸려 시간이. 그러니까 가로대 정비사업은 추진이 구성 안 한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2번 추진이 구성에 동의한 데는 조합설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조합설비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 표시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추진의 업무에서 추진은 다음 각호 업무 수행할 수 있다. 거기 보게 되면 근데 이건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추진이 가는데 이 추진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이 추진이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원래 추진이가 나오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조합에 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는데 정비사업 조합 추진이가 있는데 봐봐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하는데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 경험도 어떻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누가 건설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자가 먼저 돈 들고 와가지고 자기 돈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얘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에 법에서 인정도 하는데 온갖 비리 다 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야에서 비리 저질려 안 질려요? 그 분야에 그 법에서 인정해요? 단체 인정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비리 저지르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법에 없어요. 잡으려도 잡힐 수가 없다고. 법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아예 추진을 명문화 시켜놓고 너부터 잡겠다. 비리 잡기 위해서. 추진 의무적으로 만든다. 여기서 비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시공자를 갖다가 이 밑으로 넣어놨어요. 이 밑으로. 밑으로 넣어놨다 보니까 시공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비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사업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비리 방지해가지고 얘를 갖다 일이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시공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을 누가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비리를 막으려고 만드는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도를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관리업자 만든다고 걔들한테 부탁하면 된다. 걔들한테. 그래서 데려오는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막으려고? 비리 방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지? 경쟁, 입찰. 그러면 그거를 누가 다룬다고? 추진위원회가 거기서부터 해야 되니까.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냐?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확정된 거 아니야? 사업계획서 대충 만들어보고 조합 만들기 위한 준비 업무하고 박스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규약도, 운영 규정도 만들고 또 토지 소유자 동의 받고 또 뭐 해야 되고 창립총회 하고 또 조합 정관 초안도 만들어 보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문제 나오면 나중에 문제 보면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요. 완전 생뚱맞는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추진위가 하는 업무가 뭐냐 암기는 하지 말고 읽어만 보고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일한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럼 창립총회 1번 2번 기억해야 돼요. 추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된다.
그리고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첫 번째, 하나만 더 빨리 만다. 과반수. 두 번째, 5인 이상. 세 번째, 시의전호 승인. 네 번째, 가로질 때 추진위 구성 하나. 다섯 번째,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 그래, 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함을 본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추진위가 뭐 한대요? 그럼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일한다. 그러면 되고, 그리고 추진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자의 자격 동의하고, 그리고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 이래서 추진위가 탄생했습니다. 2번 조합 만듭니다. 2번 밑에 필요가 없고 옆에 2번 1번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거기서 이제 조합을 만들려면 얼마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동의 암기해야지. 암기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숫자가 시험 문제 전부 다 나와요. 빼는 거 없이.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다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조합해봤자 암기만 되면 별것도 아니야. 첫 번째, 재개발 조합 만들고 도시개발 조합 만든다. 아주 쉬워요. 4, 3, 2, 1이요. 4, 3, 2. 좌우지간 도정법에서 숫자 크면 소유자고 숫자가 작은 면적이에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 만들려면 정비기간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서 들고 오면 된다고. 두 번째, 우리는 재건축할 겁니다. 재건축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할 건데요? 물어봤더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가 뭐래요? 물어봤더니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몇 동 있다? 4동이 있다.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별로 받고 전체 받고 동별로 과반수 받고 전체 4분의 3, 4분의 3. 똑같으니까 뭐 의미도 없고. 두 번째, 우리는요, 자,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가 뭔데? 주택단지인데. 우리는 여기에 단독이 이렇게 단독이 밀집됐는데 여기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 지역의 기반인 상태가 극히 열악이다. 주거 개선, 열악이다. 재개발. 양호한다. 양호가 뭐라고? 재건축. 그러면 이것은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주택단지가 아닌데 뭐 한다? 재건축한다. 그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4, 3, 3, 2 그러니까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세 번째, 이번엔 가로주택 할 건 가로주택. 그래요, 오세요.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약분하게 되면 5, 4, 3, 2가 된다고. 열심히 10분의 8, 10분의 8 암겼는데 5분의 4, 시험장 가게 되면 살짝만 바꿔도 속아요. 5분의 4가 왜 나오냐고. 5분의 4가 10분의 8이지. X 그리지 말고 5분의 4, 3분의 2. 이만큼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은수 인가받고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고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밀어주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 숫자가 전부 다 나온다는 이 숫자가 이게 가르쳐가지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어쩌라고? 암기하라고. 써봐야 돼. 하고 잊어먹고 우리는 언제쯤이나 안 잊어먹을까요? 9월달 가면. 2개월 과정이니까 계속 2개월 과정이니까 2개월이 아니고 일주일 과정이면 안 잊어먹어요. 9월달부터는 일주일 과정. 하루에 전범이 돌아가니까 그때 가야 실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점수는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원장님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본다고 괴롭힌답니까? 좀 내비두지. 얘기하세요. 공법 선생님 그러는데 그 괴롭힘이 많아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봐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어차피 9월달 실력 나오니까 내비두라고.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건 한번 원장님 받아줄 수도 있어요. 117페이지 이제 동의 방법입니다. 동의 방법. 자, 이만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할 때는 자, 거기 나와 있듯이 동의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철회를 하든 똑같이 서면동의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동의서, 철회서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동의서 철회 첫 번째 옛날에는 인감도장. 그런데 인감도장이 아니고 손가락 찍고 어쩐다? 지장. 두 번째, 사인, 자필 서명.
세 번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인감도자 이거 하지 말고 지장,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근데 해외에 거주하거나 법인이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은 평소에 했듯이 보지 말고 1인. 자, 무슨 사업 따질 필요가 없어요. 1인이 주택을 100개, 토지를 1000개 가져도 소유자는 1명, 소유자 1명.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다? 그냥 더해가지고 1명이요.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7명이 토지 하나, 10명이 주택 하나 가져도 소유자는 1명으로 본다. 딱 넘기면 재건축 똑같아요.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소유권은 단독이라는 얘기고, 구분 소유권은 공동이고, 하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다? 1명. 혼자서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여러 개가 있다? 그래봤자 1명. 그래서 무조건 1명이다. 1인이고. 동의의제. 이 동의의제 이 말은 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다 똑같아요. 동의한 자에게 내가 샀어요. 그대로 동의한 걸 봅니다. 나도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어디나 다 똑같음. 그 다음 4번 길에서 안 나오고 5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신설되고 안 남아서 좀 신경 쓰고 그것은. 그 다음에 6번 이제 통의철회에 관한 사항인데 통의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런 제도가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건 터지고 1년 지나니까 법이 확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 어쨌냐 그러면 지금이 28회니까 한 12, 14년 전쯤에 인천에서 제가 인천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가 딱 있다 그러면 자 도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쫙 있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재개발한다. 재개발. 뭘 만들자. 추진위에 만들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A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빨리 사업하게 도장 좀 찍어주세요.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도장 찍으라 그러면 큰일 나느라고 절대 안 찍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도장 찍어주면 사장님 땅값은 500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매입을 할 테니까 주변 시세 얼마밖에 안 되는데 400밖에 안 되는데 500 해줄 때니까 도장 찍으세요. 그럼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봐요. 현재 우리 땅값이 시세 얼마입니까? 그 동네 한 400 정도 갑니다. 근데 500이 해준다니까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찍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이거 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완전 중요하니까 비밀 엄수다. 비밀. 혹시라도 비밀이 새 나가면 사장님 도장이 안 찍고 무효시킨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 말해야 안 해요? 그래도 말해요. 혼자 벽 보고 말한다고. 그런 상태에 도장 찍었어요. 그 다음 B한테 와가지고 찍어주세요. 찍습니까? 안 찍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얘를 만들어야 출발하는 게 어떻게 하든 간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가서 사장님 700에 할 테니까 누구한테 절대 말해요. 얘는요, 먼저 제가 알려줍니다. 얘는요, 옆에 딱 얼마 했다고? 500에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장 딱 찍어줬어요. 자, 도장 찍어주세요. 찍어요, 안 찍어요? 절대 안 찍어요. 얘는 500이고 700인데 사장님 얼마라고요? 900.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누가 문제? 얘가 문제 생긴 거예요. 더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 조용히 있다가 얘가 더 받아보니까 어때요? 기분 나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B가 추진 가가지고 나 이거 쩐다. 이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 동의한 거 내놔. 나 동의 안 할게.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 한마디 딱 합니다. 도정법 몇 점 몇 항에서 한 번 동의하면 처리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민들 법 몇 점 몇 항 그러면 순간 좀 죽어요. 법 몇 점 몇 항. 도정법 몇 점 몇 항에서 어쩌고 좋아하니까는 쓰고 와가지고 이상하네 이거 공법 선생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가지고 교수님 이거 추진위에 동의하고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수험생 아닌 분들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블로그에다 지주택 글 써놓으면 그걸 보고 저는 되게 많이 온다. 그걸 보고 지금 오늘도 지금 전화 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수원에서 지주택 때문에 제가 6월 3일 이후로 전화를 했거든요. 6월 3일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주택이 뭔가 정리돼야 되는데 저도 국토부 전화해서 물어보고 국토부 전화를 하면 전화를
국토부 물어보고 표준계약이 나왔습니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보고 설명 답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저럼 했다 그러면. 하여튼 질문해가지고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학생입니다. 어디 학생이돼요? 인천 학생인데요. 인천 연수 맞대요. 무슨 일입니까? 추진위원회 동의하고 동의 처리해달라면 동의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학생이네. 학생이 그것도 모르냐고 수업시간에 설명 다 해줬는데 아니 동의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법 몇 점 몇 장 안 된다던데요? 그 몇 점 몇 장 찾아보라고 한번. 다시 쫓아가가지고 제가 다시 알려주고 자, 법 몇 점 몇 장이 된다고 가세요. 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야, 법 몇 점 몇 장에서 된대더라 빨리 내놓으라. 이제 이 사람 알고 온 거예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못 줘. 이거 한번 도장 발라면 엄청 피곤하다고. 주라니까 못 줘. 주라니까 못 줘. 주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안한데 이미 그 서류는 구청에 들어가 있다. 구청에 들어가 있으면 줄 수가 없어. 나한테 없다니까 주고 싶어도. 전화합니다. 교수님 구청에 가 있다는데요. 쫓아가요. 구청에. 그래 뭘 겁먹냐고. 가가지고 달라가라고 공무원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주세요. 안 줘요. 법 몇 점 몇 행위에서. 또 교수님이 안 준다는데요. 왜 안 주는데? 법. 이 얘기랑 책 들고 도정법 책 들고 가가지고 말하라고 보여주면서 자 주라. 그럼 이 사람이 또 어쩐다고? 알고 왔다고. 준다 안 준다고?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못 줘요. 왜 못 줘요?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달라면 얘들 오면 그럼 나는 다 주겠네? 다 주겠네? 이러면 안 되지. 얘가 접수했으니까 얘 가서 달라 그러면 내가 얘한테 주면 당신이 여기서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주냐고. 안 준다고. 이러니까 어쩐답니까? 또 다시 가가지고 주세요. 줘야 안 줘요? 네가 가면은 준대. 빨리 너 갔다 와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하나 받기 너무 힘들어. 뭐라 내가 갈 바엔 차라리 내가 너를 꼬시고 만다 이런 얘기야. 살살 꼬셔가지고 야 800 줄게. 안 돼. 900 줄게. 안 돼. 1000 줄게. 그러면 돼 안 돼요? 되지. 이제 얼마 준다니까 1000 준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얼마에 썼다고? 1000에 썼다고 이 사람이. 그리고 난 상태에서 2주 되니까 교수님 점심 약속 있습니까? 없는데요. 같이 할까요? 횟집에 가더라고요. 횟집에 가서 이 사람이 저한테 눈물줄을 사줬다고. 눈물줄 사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옵니까? 아니 돈 다 벌었어요. 저 하는 얘기가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학원 갔더니 공부하기 전에 이미 이만큼 써가지고 평당 300씩 더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교수님 나 이제 다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상에 눈물줄 사주고 그리고 떠나가더니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요. 허구한데 쫓아가요. 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니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무조건 접수되면에 이제 안 준다. 접수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에는 신청하기 전에는 된다. 나한테 들어오면 안 준다고. 들어오기 전에는 된다고. 자 그러면 B가 가가지고 어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와 해서 딱 나오면 위원장 나왔어요. 내 동의서 내놔. 그러면 위원장이 뭘 하겠어요? 누가 왔나? 여기서 말하면 이쪽 보고 누가 왔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보여요. 이쪽에서 말하면 이 사람을 안 보인 척하고 그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왜 무슨 일 이쪽하고 얘기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어쩐다고? 잽싸게 갖다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접수만 하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뭐라 했는가? 이제 여기서 동의 처리하려면 이쪽에다 백날 얘기하면 못 들은 척 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고 여기도 말하는 양쪽이다 이렇게. 양쪽이다. 동의서는 항상 누구한테 간다? 시장원수. 그러니까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한테도 보내고 누구한테? 시장원수 보내고 얘가 받은 게 빨랐냐? 시장원수는 받은 순간 어쩐다고? 보내게 돼 있다고. 자 저기 있는 B는 어쩐다고? B는 동의 처리한다. 통지한다고. 통지한 날짜가 빨랐냐? 받은 날짜가 빨랐냐? 빠른 날 효력 발생. 이렇게 법을 갖다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라. 네가 백날 못 들은 척 해봤자 여기가 받으면 끝난다 이 얘기. 그 내용이 밑에 6번 동의 철회입니다. 철회. 토지 등 소유자는 인허가 뭐뭐 신청 전에 동의 상대방하고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철회 또는 반대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장군수한테 접수되면 바로 누구한테 보낸다? 동의 상대방한테 보낸다. 그러면 니은
동의나 철회, 반대 의사표시가 그게 동의 상대방한테 도착된 때 또 시장군수가 상대방한테 점점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재생 X 보지 말고 옆에 문제 보면서 옆에 확인 박스 보면서 재개발. 자,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냐? 소유자 몇 명이냐? 자, 1번 필지는 몇 명입니까? 1번 필지는 1명, 2번 필지는 잘 봐, 2번 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2명이죠. 공동 소유하면 몇 명이다? 1명이다.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어쩐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다 더해가지고 1명이다. 2번 필지 1명. 3번 필지는 몇 명이요?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2명. 4번 필지는 몇 명이요? 출제위원 머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4번이 A 그러니까 1번에 A가 있잖아요. 만약에 4번 AA를 2번에다 AA 쓰면 안 속아요. 1번에다 A 써놓고 4번 정도에다 A 써놓으니까 몰라요. 위에 A가 있었다는 거 몰라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부 다 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그만큼 좋아요. 단순한 걸로.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안 돼도 단순한 걸로 4번 필지는 없다요. 없다. 그래서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둘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재건축으로 바꿔봐요. 이거를 재건축으로 바꾸면 1번 몇 명? 없음. 2번 몇 명? 없음. 3번 몇 명? 3번도 없음. 4번 몇 명? 1명 그래야지. 재건축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된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설립인가 취소. 3번에 1번 신경 써야 됩니다. 시장선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추진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추진이가 그 전에 돈 쓴 게 만약에 30억 썼다. 이 30억을 누가 갚아줄 거냐 그러면 이 돈은 전부 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민들 돈 1원도 안 내. 1원도. 그것도 사무실 얻어놓고 월급 받아가도 다 해요. 그 돈은 전부 다 자금 융통해가지고 대부분 누가? 시공자가. 조합이 얼마 썼다고? 300억 썼다고. 이거 누가 처리할 거냐고 해산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번하고 4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주고 일부는 시공자한테 떠넘기는데 시공자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니까 시공자한테는 그만큼 국세, 지방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정비구역,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면 어쩐다고 추진 승인 취소, 조합승인가 취소 그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쓴 돈 어떻게 하냐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주민들 떠안긴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지자체 보조해주는데 그러고도 안 된 것들은 해당 시공사한테 넘겨서 그 사람한테 세금으로 감면해준다. 그렇게 처리해준 제도가 있다 이 얘기니까 그 내용 1번, 4번은 중요하지 않고 2번, 4는 중요하지 않고 1번, 4번만 1번, 3번, 1번, 3번 정비 예정구역 해제, 정비가 해제되면 추진 승인 취소, 조합승인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추진 승인 취소나 조합설 인가 취소시켰으면 어쩐다? 고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4번 조합의 법인격 1번 조합은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자 조합 2번에서는 뭐만 잡으면 돼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넘겨보면 3번 정비사업조합 문구 씁니다. 정비사업조합 문구 써야 되고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도시개발조합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조합원인데 조합원은 또 어떻게 중요하고 조합원 정비사업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다.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가로 안에 중요하죠.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딱 자르고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하든가 말든가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래, 동의한 자만. 그리고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은 본다. 그 밑에 다만 공공기관 집안 이전 시책에 따라 이전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양수한 자는 그대로 조합은 됩니다. 조합은 되고. 자, 이제는 대표하는 1인. 1번 토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 공유.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은 한 명만 친다 이 얘기요. 2번 수인이 1세대면 수인이 1세대 이런 얘기했어요. 건물이 이렇게 4개인데 소유자 보니까 A, B, C, D 다 다르는데 4명인 줄 알았더니 얘가 아빠, 엄마, 아들, 딸 해가지고 1세대다. 그러면 한 명 이 얘기고. 3번 조합설립 인가 후 3번은 이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사고죠. 사고. 3번 모르면 사고 된통 친다고. 조합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소유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될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합니다. 갑이 원칙 몇 개 갖습니까? 하나. 예외 최대 몇 개 갖습니까? 2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을도 재개발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을은 5개 가지고 있네. 자, 을은 얘는 원칙 몇 개 받아요? 1개. 예외 최대 몇 개 받아요? 얘가 개인이고 투자다 그러면 몇 개요? 최대 2개요. 5개 갖는 애나 하나 갖는 애나 똑같아 조건이. 그러면 을이 바보겠냐고. 얘는 하나 예외. 나는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나도 어쩐다고? 하나만 넘겨놓고 어쩌자고? 남이 싹 팔자고. 이것은 팔자고. 자, 이거를 팝시다. 값도 내 것도 판다. 통째로 판다. 을은 남겨 판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샀다 합시다. 우리가 중개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거, 을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을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팔았다. 누구한테 팔았냐? A한테, B한테, C한테, D한테, E한테 팔았다. 계약서는 누가 썼냐? 우리가 썼다. 자, 계약 체결이 계약서 쓴 날이 언제냐? 전부 다 5월 1일이다. 5월 1일 완전 대박이에요. 하루에 5건 쓸 정도면 완전 대박 친 거예요. 한 개당 300만 해도 양타 치면 600이면 이거 얼마 됩니까? 이거 5, 6, 30 이거 3천만 원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서 전부 다 현찰로 다 줬어요. 하루에 3천 벌고 완전 좋았어요. 잔금 칩니다. 잔금. 자, 갑은 7월 20일 날, 얘 6월 20일, 얘 6월 1일, 얘 6월 7일, 얘 6월 30일. 이렇게 계약서 딱 써놓고, 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한 8월 1일 나면 좋은데,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냐 그러면 6월 2일 날 났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6월 2일 날 났다고. 자, 우리가 중개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장님 분명히 입주 자격 있죠? 아, 걱정 마. 있어. 내가 이거 중개를 몇 년 했는데. 자, A는 갑거를 산 A는 입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A는 입주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돌려놓고, 예, 있어요? 없어요? A는? 무슨 얘기냐? A는 누가 샀다고 갑거. 갑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통째로 갑건 통째 넘겼다고. 통째로 넘기면 갑걸 그대로 인수하지. 근데 을은 지 거는 안 넘기고 나머지 것만 넘긴다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승계한다 못한다? 한다. 전혀 지장업 사자가 없어요. 자, B 승계한다 못한다? B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얘가 빨랐거든. C 운 좋았지. D 안 되지. E 안 되지. 몇 개가 사고 쳐졌네? 3개가 사고 쳐졌네. 근데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얘들한테 얼마씩 사줬대요? 4억에. 얘도 4억에, 얘도 4억에. 근데 이거 전부 다 얘들이 이제 뭐가 돼요? 현금 청산. 현금 청산하니까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3천 받을 때는 좋았는데 2억 곱하기 3개 얼마 내줘야 돼요? 6억. 중개에서 6억 벌어서 갚아줄래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데서 우리가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하루에 3천이면 대박인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는 쓰되 뭐라고 써야 되냐? 그거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분명히 뭐라고 잔금을 빨리 내면 좋겠지만 사정상 늦으면 그냥 그렇죠. 특약을 딱 써가지고 특약을 뭐라 쓴다? 분명히 잔금 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오면 이 계약은 무효를 하고 매도인 값은 매도인이든 이틀 내 아니면 5일 내에 돈 준비해야 되니까 기간 내 전부 다 지급된 돈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중개업자 잘못이 아니므로 중개 수수료는 유효하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수수료 다 받고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내 잘못 아니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비사업 이 수업도 따로 한번 들어야 되고 내용 깊게 가는 거 이건 저한테 들어서 안 되고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 한번 따로 듣고 계약서 쓰는 것도 교육 한번 따로 들어야 돼요. 계약서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사고 터지면 모든 거는 계약서 가지고 하는 거. 모든 것은 계약서 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는 진짜 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사고구나. 3번이. 그러니까 3번이 사고는 사고인데 알고 나면 걱정 없다고. 계약서만 똑바로 특약만 잘 담으면 된다 이 얘기고. 자,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조합 설립인가 양도 중과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될 때 취득한 자를 조합으로 본다. 그 말은 조합원 지위 승계는 마음대로 된다. 마음대로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 특이관리지구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던데 가로 안에 잘 봐요. 상속이혼으로 양도 양수한 자는 어쩐다? 된다지 된다. 상속이혼은 된다. 지금은 투기과일주가 없는데 이미 국가에서 투기과일주 지정한다고 이미 칼 뺐어요. 너무나 투기 생긴다 해가지고 조만간 투기과일 나옵니다 다시. 투기과일주고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명만 된다. 누구? 상속받은 애하고 이혼으로 받은 애. 다만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이자로부터 토지금을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취득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첫 번째 전부 다 다른 도시. 그러니까 전부 다 옆에 도시 이사 가면 된다고. 두 번째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이 해외주 2년생 해외주로. 네 번째는 경공매로 받은 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행자는 위반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 무슨 얘기냐? 지위 승계할 수 없는 자에게 샀다고. 지위 승계할 수 없는 자한테 샀다고 적발이 되면 조합원 지위는 고사하고 현금 청산 써요. 3-3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밑에 이제 조합 임원에 관한 사인데 조합 임원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작년 시험에 치사하게 이사가 몇 명 이걸 물어본 게요. 자 그러면 조합장은 몇 명입니까? 대통령 몇 명입니까? 어디 가나 한 명이지 짱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이사하고 앞으로 감사하고 이 순서를 바꿔서 봐야 돼요. 순서를 갖다가 감사 그 다음에 이사. 당연히 감사가 인원이 작지 이사가 많고. 감사는 그대로 1명에서 3명이요. 1명에서 3명. 그러면 이사는 얘가 내려가지고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인데 우리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데 그러면 이사는 5명 이상 이렇게. 감사는 1명에서 3명, 1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이상. 기본이 3명 이상. 기본이 3명 이상인데 100명 이하면 100명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이제 그 부분 혹시 모르니까 좀 써놓고 봅시다. 조합장 1인, 이사는 3인 이상, 100명 이상이면 5인 이상, 감사는 1인에서 3인. 임원의 직무에서 기업,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또 총회, 대위원회 의장이 된다. 그 상식적인 거고 니은 디귿도 상식이지만 잘 나와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임원은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원의 결격사는 안 봐도 괜찮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은 그러지 말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임원의 퇴임인데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되는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는데 D가 문제입니다.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게 중요고. 총회는 좀 무시하고 맨 밑에 대의원회.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전법 필수. 자, 개발법.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전법. 그냥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리고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요.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넘기면 주민대표회의가 있고 토지소유자 전체회의가 있는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생뚱맞게 개발법 가서 나온다고. 개발법에서 뭐 주민대표가 어쩌고 소유자 어쩌고 그것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회하고 토지소유자 전체회의는 도정법에 있는 제도지 개발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만 하자고. 거기까지 하면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